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은행에서 무려 30년 넘게 일하면서 지점장까지 오른 정말 존경받던 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힌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거예요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분한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글쎄 무려 수억 원대였습니다. 아니 이게 보통 개인이 받을 만한 세금 고지서가 아니잖아요. 정말 믿기 힘든 액수죠. 이 어마어마한 세금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. 이분 주장은 딱 하나거든요. 나는 그냥 아는 사람 도와준 거다. 그런데 어떻게 개인끼리 돈 빌려주고 받은 게 세무서에서는 미등록 대부업, 그러니까 엄연한 사업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세금 폭탄을 맞은 이 은행 지점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겠죠? 이분은 정말 억울하다, 이건 완전히 오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. 나는 사업을 한 게 아니다.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돈 필요하다길래 좀 빌려준 것뿐이다. 그러니까 영리 목적의 대부업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적인 호의였다는 거죠. 정말 단순한 도움이랑 사업, 그 경계가 대체 뭘까요?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인데요. 하나씩 살펴볼게요. 일단 돈 빌려준 사람들이 누구냐? 바로 자기 동생이랑 30년 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. 채무자도 다 합쳐서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으로 보냐는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온 이자 수익이 사실 대부분 자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요. 마지막으로 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이 아직 재판 중인데 확정도 안 된 걸로 세금부터 매기는 건 너무 부당하다. 이렇게 항변한 겁니다. 하지만 세무당국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이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. 통합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이 지점장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하나둘씩 밝혀내기 시작합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쪽의 이야기가 완전히 갈립니다. 지점장님은 이건 그냥 개인적인 도움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니다. 이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활동, 한마디로 미등록 대부업이다 라고 본 거죠.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세무당국이 주목한 건 바로 이 패턴이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2017년에 시작해서 거의 3년 동안 총 12건의 대출이 있었어요. 이게 과연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도와준 걸로 보일까요? 글쎄요. 이 타임라인만 봐도 이분의 활동이 꽤나 지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. 조사 결과는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. 먼저 아내와 사촌 계좌,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쓴 게 딱 걸렸어요. 특히 아내분 연소득이 몇백만 원 수준인데 그런 분이 수억 원을 빌려줄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? 말이 안 되죠? 게다가 빌려준 돈을 다 합쳐보니까 누적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해요. 이걸 실수나 호의라고 보긴 어렵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아내 이름으로 실제 대부업체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. 이건 뭐 사업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건은 결국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. 과연 심판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심판 청구 기각. 심판원에는 지점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세무당국의 처분이 맞다고 본 거죠. 그럼 왜 기각됐을까요? 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결정적인 건데 이분이 이미 똑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. 두 번째, 대출 횟수나 기간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, 반복적인 사업활동이었고요. 세 번째, 굳이 다른 사람 계좌까지 써가면서 이자를 챙긴 건 영리 목적이 아주 뚜렷했다는 증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만 했지 그걸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?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법 원칙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. 바로 이 사업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. 세법에서는요,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가? 둘째, 계속적으로 했는가? 셋째, 반복적으로 했는가? 이 은행 지점장님의 경우
겉으로는 개인끼리 돈 빌려준 거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으로 인정된 겁니다.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. 개인적인 호의와 사업적인 거래, 그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금융거래는 그 경계에 어디쯤에 있을까요?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